중국 육군 PLAGF 이 2012년부터 야전 배치하고 있는 공격 헬기 Z, 즉 -10은 지난 30년간의 미국과 서방 국가에 대 중국 무기 수출 금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헬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자력갱생의 상징이며, 장차 중국 육군이 미군과의 지상 전투에서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대표적인 무기수단이다. 그런 Z10의 지난 9월 27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 산하 리아오닝에 주둔한 중국 육군 제79집 단군 예하 항공여단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중국군 관계관으로부터 Z10 공격 헬기의 탑재 장비와 무장, 전투력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진들 모습이 9월 29일 자 중국 신화망 차이나 신후아 뉴스에 공개되었다. 시진핑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는 중국 명도의 통상적 행보로는 하기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이자 공세적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동북 삼성 군부대 방문은 매우 위례적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주로 중국 남부와 동부에 위치된 군부대 시찰을 선호하여 왔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해당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통합, 테리토리얼 인테그레이션 의지를 피력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동북 삼성 군부대 방문은 다소 주저하였다. 우선 과거 중국 동북 삼성에 전개된 군 지휘관이 정치권과의 결탁하여 군벌을 형성하여의 중앙정부에 대항한 적이 있었다. 도전한 경험이 있었는 바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에 대한 영도 방문은 자칫하면 반대파에게 정치적 역공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었다. 또한 해당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직접적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의 해당 부대 지휘관만은 당 지도부의 신임이 높은 장성으로 임명하면서 필요시 현장 지휘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불려 격려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그런 금기를 깨고 지난 9월 27일에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북한과 가장 근접된 정예부대를 방문하여 Z10 공격 헬기에 탑승한 행보는 지난 7월과 9월 하순 미국 공군 B-52가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한반도 동해에서 군사적 시위를 한 것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 서방 방산업체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이전을 금지하여도 중국의 기술적 자력갱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장차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 전투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사상을 중국군에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중국 육군의 Z10 개발은 국민당과 내전 시위 마오쩌둥, 모택동, 장정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다. 1970년 말 중국군은 대규모 전차 위주의 지상전은 미래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고면서 전차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작하여 차세대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차 대수는 줄었으나 지상전투를 위한 전용 근접 공중항공 지원, 클로스 에어 서포트, CAS, 과대, 전차전을 수행할 중국 육군 항공전력, PLAGAF은 없었다. 당시 중국 육군의 대전차 공격 헬기는 유럽 에어로파 TA-142 인원 수송 및 정찰용 헬기 가젤레의 대전차, 미사일 유로미실 하이 सब소닉 옵티컬 리모트 가이디드 튜브 런치드 미사일을 탑재한 것이 유일하였으나며 그나마 8대뿐이었다. 반면 당시 미 공군은 A-10 썬더볼트와 미 해병대는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근접 항공 지원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최신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여 동체 역설계에 의한 독자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여 전차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이 1983년에 최초로 개발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4A129 만구스타와 미국 벨 4AH1 코브라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1989년 텐난먼 천안문 사건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급히 동구권의 미 4MI-24와 카무브 4KA50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로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접촉한 러시아와 불가리아는 Mi-24와 Ka-50 판매를 거절하였다. 대안은 유럽의 민용 경헬기를 또다시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유로콥터 4의 수색 및 구조용 다우핀과 에큐로 2일 경헬기를 도입해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AVIC, 예하 하얼빈항공공업공사, 합이빈 비기공업공사, HAMC와 창어항공공업공사, 창하 비기공업공사, CAMC에서 2.3톤 규모의 Z-19분의 9 공격 헬기로를 전환해 개발하여 지상전에 투입하였으나 1대 엔진 사용에 의한 탑재 무장 제한과 그리고 출력 부족으로 근접 항공 지원과 전차전 수행에는 문제가 많았다. 당시 미군은 5톤 AH-1 코브라를 11톤의 좌우측 무장 패드를 탑재한 중무장 AH-64 아파치로 대체하고 있었다. 1990년 중반에 이르려 중국 육군은 ZX형 중형 헬기, 차이나 미디엄 헬리콥터, CHM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개 터보샤프트 엔진, 전방 2개 후방 1개 삼각 랜딩 기어, 주날개 4에서 5개 회전익, 후방 4개 회전익, 120도 시야의 텐덤, 조종사 2석, 좌우현 무장 패드의 하드웨어 그리고 밀 STD 1290 기준의 항공안전도 유지, 정부 조종사 간 혼성 교전 체계, 최대 50km에서 200개 표적에 대한 주야간 전술 탐지, 추적 및 처리 체계, TADS 및 자동화 헬멧 전시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기본 성능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하얼빈항공공업공사 HAMC 제603분의 602 연구소와 제613 연구소가 무장헬기 개발팀, 암드 헬리콥터 디벨롭먼트 워크팀으로 구성되어 ZX 연구개발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형 ZX 동체와 엔진 등의 하드웨어와 탑재 장비와 무장 관련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군이 아무리 인내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여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이슈였다. 결국 1998년부터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해외 부품을 도입하여 약 6톤 중형 ZX 모형을 먼저 설정하여 각종 해외 부품을 끼워 맞추는 스페셜 유즈 암드 헬리콥터 프로젝트, 전용 무장직승 기공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체는 러시아 카무브 4, 회전 날개는 프랑스와 독일 유로콥터 4, 터보샤프트 엔진은 캐나다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 캐나다 4, 감속 기어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엔드 4, 비행 균형계기는 남아공 데넬 루이벅 4 그리고 동체 재질, 방탄 유리, 조종사 의자, 전자계기판 등은 프랑스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하였다. 한마디로 중형 공격 헬기를 6톤으로 정해놓고 이 크기에 맞도록 부품을 도입하여 시제기를 만들었으며 탑재 무장과 장비는 그 다음 이슈이었다. 대부분의 회전익 항공기 개발이 자국의 독자적 헬기 관련 기술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우수 부품을 도입하려고 시제기 개발을 신속히 하는 복합적 조립 과정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ZX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달랐다고 평가한다. 우선 군용이 아닌 상용 부품의 도입이었다. 6톤 중형 ZX를 정해놓고 해외 민수용 헬기 부품을 도입해 조립하는 마구잡이식이었으며 그마저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다. 즉, 실제 중국에 부품을 판매한 서방 방산업체가 나중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되어 벌금을 받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원가에 더해주는 방식이었다. 2012년 7월 26일자 중국 환구15, 환95에서는 2012년 6월에 캐나다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 캐나다 코프4와 하트포드 위치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즈 코프4가 중국에게 엔진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7,500만 불이 벌금을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사례를 비난하면서 Z10 엔진은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배경항공항천대학, 베이징 유니버시티 오브 에어로노틱스 앤드 에스트로노틱스,
199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만든 엔진이라고는 것을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탑재 장비와 무기 유형이었다.